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총선 공천 방식 등을 두고 여권 수뇌부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어제 대혼란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썼고, 중앙일보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라고 보도를 했고, 동아일보는 인터넷판에서 아예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한동훈 할 일 하겠다며 거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여권 수뇌부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폭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현직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 간에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박근혜, 김무성 갈등 이후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현직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정면 충돌 양상이 결국은 총선 패배와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아주 단정적 보도를 했습니다. 총선을 80일 앞둔 21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수뇌부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기 정치용 사적 추천입니다. 사천이 우려된다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고 아예 사실로 규정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는 어제 오전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그만 물러나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그 전날 20일 일부 참모들에게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용 사천을 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은 직후에도 주변에 당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MBC는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가지고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권 주류 인사가 배석한 가운데 한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약간 톤다운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어제 오전 대통령실 핵심 인사와 한동훈 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비공개 회동을 했고, 한 위원장이 최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라고 말하면서 여권 내의 난기류가 형성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 위원장의 최근 공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는데, 동아일보나 MBC 보도보다는 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날 회동을 두고 여권에서 한 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보도가 오후 늦게 나왔어요.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대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에 공지를 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자 대통령실도 즉각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응을 했고, 이른바 논란이 되는 기대와 신뢰 철회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언론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낙하산 공천 논란으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보냈던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깜짝 소개할 때부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전 위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부르는 등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바 자객 공천이 사천 논란으로 번지자 용산에서는 당에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연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게 대통령실의 반발을 불렀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특히 김 비대위원이 지난 17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루이 16세 부인이죠.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말한 게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는 겁니다. 한동훈 사퇴설이 나오는 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발언과 한 위원장의 김경률 띄우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수영에 출마하려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당한 파렴치한 범죄 피해자라며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느냐,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1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수행한 이용 의원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지지 철회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전날에도 이용 의원은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단체 채팅방 상황과 관련해서 영남권 의원은 이 의원 글이 올라오자 몇몇 의원이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면서 김 여사를 옹호하는 글 외에 이견은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소동이 일어난 어제는 현역 의원 컷오프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데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은 아마 어제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전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을 강조해왔지만은 지난 18일 오후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 위원장의 이른바 자객 공천에 대한 불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내세운다고 공표했는데 수도권 의원은 이렇게 되면은 현역 의원 반발을 한동훈 위원장이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총선을 80일가량 남겨두고 터져나온 혼란상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이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우면은 여권이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이 상황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발단이 된 게 또 이게 보통 불씨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거 속임수에 당해가지고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보도가 나왔을 때 한두 시간 또는 하루 이틀 뒤에 사과를 했더라면은 오히려 그런 아주 비열한 취재를 한 쪽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의혹이 되지 않아도 될 일이 의혹이 되고 말았고, 여기에 국민적 감정까지 보태지면서 이게 큰 총선 쟁점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놓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생생하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치학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관 시절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아주 예민한 대통령의 부인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모양새가 되고, 여기에 벌컥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라고 부하를 보내서 전달했다는 게 어제 보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갈등이 앞으로 일주일만 더 가버리면은 이번 총선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수습할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감정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한동훈, 형식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의힘 총재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따로 무슨 강력한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론만 믿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수가 있겠느냐. 당내 사정으로 그것도 어렵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낸다?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선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감한 지금 공천과 과감한 선거 전략을 펴야 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장렬하게 전사할 자세로 반발을 하고 나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영웅이 되든지 제2의 이준석, 제2의 김무성이 되든지 어느 쪽이든 그것은 국민의힘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권위와 신뢰성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제 일어났던 일이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격, 특수부 검사의 그 성격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댓글 여론을 보면은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측에 비판적이고 한동훈 편을 드는데,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여론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느냐 하는,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료 세계와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관료의 세계는 그게 정물화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하루하루 칼날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그런 타이밍의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